오늘의 주인공 피에르, 그는 성공하진 못했지만 나름 글솜씨가 뛰어난 작가입니다. 사연이 있던 그는 이혼했지만 전처와 자녀와는 자주 만났죠. 그러던 중 우연히 조세프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법조계에서 종사하고 꽤 부유한 삶을 살며 사람과 친해지는데 서슴없어 보입니다. 주인공은 낯을 가리지만 왠지 부자 친구를 거부하긴 싫었는지 마지못해 조세프와 친구가 됩니다. 몇 분 만에 주인공은 자신이 글솜씨가 있다는 걸 조세프에게 말하게 되는데요. 조세프는 재능은 있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작가를 참 좋아한다면서 나중에 일을 맡겨도 되겠냐고 연락처를 받아갑니다. 피에르는 현재 다락방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원래 있던 월세방에서 쫓겨나서 친구 집으로 전입하게 되었죠. 세간 살림을 보면 그렇게 부유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다시 조세프의 연락이 옵니다.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조세프는 정치인이고 정적인 현재 장관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글쓰기를 의뢰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으로 약 2,500만 원을 제시하죠. 조세프는 이미 피에르가 정부를 비판하는 운동가이던 과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이미 운동가 생활을 정리했던 피에르는 거절하고 싶었으나 그런 거금을 포기하기엔 아까웠습니다. 결국 수락하고 한턱 내려고 전 와이프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거기서 와이프의 동료 로라를 만나는데요. 로라는 피에르의 사상과 소설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평가합니다. 머쓱했던지 작별하고 집으로 돌아온 피에르. 본격적으로 의뢰받은 작업에 착수하고 순조롭게 책이 출간됩니다. 그렇게 프랑스 전역에 퍼지게 된 피에르의 책. 의외로 영향을 주었는지 조세프의 정적 장관에게 적지 않은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결국 이쯤에서 행위를 그만두면 보상을 주겠다며 장관 측이 조세프에게 거래를 제안하죠. 알고 보니 조세프가 이런 분란을 일으킨 건 현 장관을 무너뜨려 그 자리에 자신이 앉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세프는 그 거래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장관 측에서도 가만히 있진 않았죠. 조세프의 측근들을 하나둘씩 제거하기 시작하는데요. 피에르도 당장 프랑스를 떠나라면서 협박을 당합니다. 목숨이 위태로워진 피에르. 조세프는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고 당장 떠나야 되니까 로라가 자신이 지내는 농장으로 가자고 제안합니다. 사실 로라 또한 현재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무정부주의자였습니다. 농장의 거주자들은 모두 로라 친구들이었죠. 피에르도 과거엔 그랬지만 현재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그렇게 확고한 캐릭터가 아니라서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속하지 못하는 애매한 입장이었죠. 농장이 잠시 피신하며 사상과 이념에 대해 로라와 토론하지만 로라는 여전히 피에르의 그런 애매모호함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매력적인 남녀가 한 곳에 있다 보니까 결국 정분이 나고 로라는 피에르를 도와주게 됩니다. 갑자기 이른 아침 로라에게 기차역으로 가자고 하는 피에르. 알고 보니까 피에르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농장 사람들을 신고하고 로라만큼은 구하기 위해 함께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이건 배신이라며 다시 피에르를 불신하게 된 로라. 그들은 그렇게 헤어집니다. 이후 피에르는 조세프와 그 측근을 다시 만나지만 조세프조차 목숨이 위태롭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결국 이번엔 해외로 피난 가게 된 피에르. 타향살이가 만만치 않듯 그곳에서도 어떻게든 부활을 꿈꾸며 근근히 지내지만 그때 신고했었던 농장의 무정부주의자들이 자신을 찾아오게 되고 위협을 느낀 피에르는 죽기 살기로 도망가는데 과연 피에르의 앞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상자입니다. 오늘 만나보신 영화는 그레이트 게임입니다. 프랑스 영화로서 작가인 주인공이 정치인과 만나 그의 정치 싸움에 개입하게 되어 벌어지는 상황들을 그리는 영화입니다. 무엇보다 이 영화의 특징은 현실에서 본 듯한 긴장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폭력이 아니라 책을 집필하는 등 글과 정보로도 충분히 정치적 대립에 이용될 수 있고 이를 통해 목숨마저 앗아가는 섬뜩한 정치 싸움을 보면서 서스펜스를 자아내죠. 또한 약자들 을 이용하고 가치가 떨어지면 가차없이 버리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더욱 공포감이 듭니다. 따라서 영화에서 무정부주의자 캐릭터들이 출연하는 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현 정부를 부정하고 자급자족하는 운동가들의 모습을 통해 정치인들의 정치적 욕망과 어두운 면을 대비시키는 감독의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심히 지켜볼 부분은 정치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주인공 피에르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피에르는 피 끓는 청춘 때 대학 수업까지 빼먹
먹으면서 자신의 사상을 관철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전처도 그런 그가 참 매력적이었고 그와 연애하던 시절이 진짜 사람 사는 것 같았다고 말하죠. 그러나 피에르가 생활고가 심해지고 점점 현실에 눈을 뜨자 스스로 과거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느 진영으로도 몸을 기울일 수 없었던 그는 결국 모두에게 위협당하는 결과를 맞이하죠. 이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을 하든 그건 존중받아야 할 권리이지만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피에르는 아는 것도 많고 글도 잘 쓰기 때문에 선택의 권리는 충분히 행사했지만 책임지지 않고 익명성에 기대거나 도망가기 바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전혀 신임을 얻지 못했죠. 함께할 사람이 없던 그는 결국 정말 위험한 순간이 올 때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록 영화 그레이트 게임이 사회나 인류, 심리를 다뤄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앞서 언급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본다면 정말 인상 깊은 작품이 되리라 봅니다. 이렇게 재미난 작품들은 현재 스테비고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OTT 서비스로서 해당 영화를 포함한 다양한 작품들을 무료 혹은 유료로 바로 볼 수 있는 곳이죠. 찐 영화인들은 그저 무분별한 무료보다도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영화를 관람하는 사람인 거 다들 아시죠? 그래야 그 돈을 통해 영화 제작진들이 큰 힘을 얻고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될 테니 말이죠. 그럼 지금까지 상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